무너뜨리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을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소득주도 경제 성장이라든가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전형적인 바로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가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차별금지 정책을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그 내용이 개헌안에 들어가 있었고 이 부분들은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 가지 기둥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를 우리 교회나 국민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를 계기로 지난번 8.15 집회 때도 정말 수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그거를 언론에서는 3,000명이 모였다고 이런 허위 보도를 하고 페이크 뉴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300만 명이 모이니까 언론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500만이 모였는데. 예, 500만이라고 뭐 이 서초동에서 모인 그 숫자를 200만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이게 1,000만 명, 예, 1,000만 명. 우리가 한 3억 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언론이 이제까지 거짓 선동을 해왔다는 게 다 드러났고 이번마저 보도를 안 했으면 사실은 언론은 역사에 두고두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언론이 될 뻔했는데 자기들이 살려고 생존하려고 이번에 제대로 보도를 한 거죠.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엄마 방송 하나만 제대로 보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고 변호사님 그러면 그 10월 3일 헌법위에 이번에 그 비상 국민회의에서 가결시킨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이 뭐 1,000만 명이 서명이 되면 헌법 위에 있다는 거는 믿을 수 없다, 뭐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 헌법 전문에는 4.19 이념을 계승한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4.19 혁명을 일으켰을 당시에 1,000만이 됐나요? 안 됐죠. 안 됐죠. 4.19에서 일어난 그 숫자는 아주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1,000만이 됐었나요? 안 됐죠. 독립군이 1,000만 명이 됐나요? 아니요. 안 됐죠. 굉장히 소수의 숫자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4.19 이념을 했지만 그분들이 헌법 제정 권력, 즉 헌법 위에서는 그때 당시에 헌법이라는 체계를 넘어서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 1,000만 명이 모였을 때 1,000만 명이 서명을 했을 때는 1,000만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인이 1,000만 명이라는 얘기지 그분들이 가족들을 포함하면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야 우리나라 인구지 않습니까? 포함하면 3,000만이 넘는 숫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의 헌법 제정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또 일종의 혁명권이에요. 그리고 4.19 이념을 우리가 헌법 전문에서 계승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저항권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지만 저항권이 헌법적으로도 인정된다는 거예요. 서독기본법, 우리로 치면 헌법에서는 서독헌법에서는 저항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4.19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바로 저항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또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이미 이제 기류는 완전히 이 자유주의 쪽으로 저는 추가 이제 기울어 간다고 보는데 지난번 8.15 집회를 통해서 추가 기울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추가 흔들리는 움직임이 보였는데 그게 바로 조국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8.15 집회를 계기로 해서 바로 조국 사건이 터졌는데 그거는 추가 기울었기 때문에 좌파 내부에서 이 좌파 지탱하고 있는 정권이 이제 좌파 정부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좌파 내부에서 서로 이제 분열하는 형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보였고 이번 10월 3일 집회를 통해서는 좌파 내부의 분쟁을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걸 전부 다 이런 상황, 대한민국 사회주의화 돼가고 무너져가는 그 현실을 다 인식하고 공중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려던 작업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스마트폰의 유튜브의 역할이 바로 유튜브의 역할이었습니다. 유튜브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중에서 엄마 방송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수많은 엄마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지금
10월 9일 예. 제2의 천만 자유의 물결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번 10월 3일 집회를 통해서 10월 3일을 그 집회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10월 9일 집회를 계획하려고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그날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는 어떤 주체가 독려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본 국민들이 아 내가 이제까지 뭐 하고 있었나 더 이상 못 참겠다. 예, 더 이상 못 참겠다. 어. 이런 국민들이 이제 집에서 특히 이제 굉장히 눈치를 보던 국민들까지 다 이제는. 부끄러워서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국민들은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맞아. 이겼다는 승리의 선언을 하기 위해서 그날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 예. 자, 고 변호사님, 이제, 예. 우리가 지금 현대에 지금까지 저 주사파들이 예.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자유민주주의, 이 보수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예. 비난을 했었는데, 부패했다고, 예. 적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걸 파보니까, 예. 이거는 뭐 적폐가 아니라 완전히 범죄자 수준으로 지금 기울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 민주당이나 뭐 진보 좌파 이런 식으로 사실은 가장 반적대 세력들이 진보 민주주의라는 이 프레임을 자기네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예. 우리 국민들 지금까지 속여왔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면서 네네. 적폐 세력이라는 이런 단어를 붙였어요. 네네. 근데 이 적폐라는 건 사실은 이 공산주의 이념에서 얘기하는 반동이란 개념을 네. 반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어떨까요? 아 이거 공산주의자들이구나. 네. 이런 용어를 깨닫기 때문에 적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네네. 적폐라는 단어로 이거를 용어를 바꾼 용어 전술에 우리 국민들이 속았던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억압하는 집단과 억압받는 집단으로 두 부류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좌파들은 이 공산주의 원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는 네네. 이제 착취자와 피착취자.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네오막시즘으로 들어오면서 억압하는 집단, 억압받는 집단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많은 이 자영업자들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를 했어요. 투표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망했죠. 왜? 이 네오막시즘이든 마르크스주의든 간에 공산주의 세력에서 볼 때는 자영업자는 계급 투쟁 의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건전한 계급 그게 망하는 자기들이 거지. 말하는 계급 투쟁 의식이 없는 세력들은 적폐 세력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땐 반동 세력이고 적폐 세력인데 자기들이 적폐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죽이려는 그 세력이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다 알게 된 예, 예.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그 적폐라는 거는 한쪽 측면입니다. 적폐 억압받는 집단만을 위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법과 논리는 억압하는 세력, 그들이 말하는 적폐 세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억압받는 집단을 공격하는 법과 정당한 논리는 이건 자기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법은 어떻습니까? 법 앞에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은 적폐 세력이든 그들이 말하는 억압받는 집단이든 동등하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옛날 말로는 내로남불인데 요즘 말로는 조로남불. 조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이런 법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특히 학부모들 입장에서 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제 학력고사라든가 수능에서 정시제도가 폐지됐는데 맞아요. 이 수시라는 거는 IQ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FQ, Father's Quality. 요즘은 GQ라고 하거든. 할아버지, 그랜드 맞아. Father's Quality로 맞아. 부모가 그 모든 학종 이거를 다 기록해주고 부모의 능력으로 인턴하고 헬리콥터. 예, 그걸 가지고 시험 없이 다 들어가는 제도예요. 이거야말로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에요. 공정하지 않은 게임 룰을 만들어서 자기 자녀들을 다 들어가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 이쪽 그 좌파들은 노무현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노무현은 고등학교만 나와서 사법시험을 통해서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전한 나라예요. 맞아. 그 기회가 보장된 나라를 누가 로스쿨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노무현. 노무현이. 제2의 노무현은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이러면 제발 제2의 노무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지. 그걸 다 차단시키고 돈 있는 사람만 법학대학원 가서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어떻게 이게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겠어요? 개천에서 용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맞아요. 네. 자, 제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조국이 사태가 네.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은 하지만 전 이걸 축복으로 생각해요. 아, 그럼요. 왜냐? 네. 만약에 조국이가 이번에 법무부 여기 수장으로 네. 공청회를 받지 않았다면 이 인간이, 이 나쁜 놈이 바로 내년 총선이라든가 네. 총선이 지나서 문재인 뒤를 잇겠다고 대선 나오면 당연히 대선 이 후보로 나라는 됐을 바로 공산화 맞습니다. 됐을 겁니다. 예, 예. 그런데 네. 참 신이 네.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 문재인이가 조국이를 법무부 수장을 시키는 바람에 이 우리 국민들이 이들의 적폐가 낱낱이 다 드러나. 맞습니다. 이거 정말 축복 아닙니까? 예, 저는 이게 예.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축복이라고 엄청난 생각해요. 예, 저도 그래요. 거짓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맞아요. 거짓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법무부를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그렇죠. 법무부 장관은 Minister of Justice. 미국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이거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정의부인 거예요. 그렇죠. 정의부의 장관을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롭지 않은 unjust한 맞아. 사람이 Minister of Justice, 정의부의 장관이 된다는 거, 이건 넌센스입니다. 세상 어떤 나라에서 이런 게 가능하게 되는지 저는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앨리스 여행 갔다 온 거. 저놈들은. 아니 어떻게 정의부에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가서 그것도 장관이라고 앉혀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최근에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이 검사장들이, 신임 검사장들이 간담회가 있습니다. 법무연수원에서. 그런데 대검의 검사장들이 거기 참여를 안 했습니다. 오분에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게 저기요. 무슨 내용이냐. 그 검사장들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맞습니다. 뜻입니다. 네. 그걸 공공연하게 드러낸 겁니다. 검찰 자체 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을 그런 국민들한테 인정하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국민이 인정하겠습니까? 서초동에 지금 들어누워 있는 촛불 집회를 하는 그들이 인정한가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방송 하기 위해서 유튜버인데 가서 찍었더니 출석 체크를 하고 있더랍니다. 다 하고 있었어요. 자발적으로 나온다면 뭘 출석 체크를 해요? 우리 출석 체크 안 해요. 전혀 안 하죠. 저는 제 현장에 갔다 왔어요. 저는 겨울 옷이 없어서 여기 오면 담요를 준다고 해서 왔을 뿐입니다. 자, 네. 오늘 우리 고 변호사님 제가 좋은 질문도 드리고 또 좋은 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것이 역사에 예. 대한민국 현대사에 정말 낱낱이 기록이 돼서 그렇습니다. 획을 긋는 아마 사건입니다. 이번에 이 문재인이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저 청와대에서 내려오면 우리 국민들의 승리요. 이거는 정말 민중 봉기가 아닌 정말 정당한 예. 우리 국민들이 대저항 운동을 통하여 정권을 교체했다. 맞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기독교. 그 전까지 이제 좌파 세력들이 네. 기독교 입국론, 이게 입국론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어떤 기둥 내지는 이 기초돌 역할을 네. 했기 때문에 이거를 파운데이션. 무너뜨리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언론을 통해서 계속 개독, 먹사 계속해서 이런 비난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국민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너무 그게 감사해요. 네, 그거를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예. 대표님이라고 해도 되나? 기독당 대표님. 기독 자유당 대표입니다. 자유당 대표님.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아유, 우리 끝까지 투쟁합시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오는 감사합니다. 그날까지 저희들은 투쟁할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